60세 이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를 아십니까? 바로 뼈의 약화와 근육의 소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뼈는 골다공증, 근육은 운동 부족 탓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뼈와 근육은 같은 뿌리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근골격계 연동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뼈 건강 이상과 근육 감소를 동시에 겪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변화를 단순한 노화 탓으로만 여기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기력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탑 5 영양조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냥 칼슘 드세요. 수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K처럼 각자 이름은 익숙해도 이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작용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조합의 비밀을 알게 되면 약해진 다리를 다시 세우고 쓰러지지 않는 척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평소 걷던 길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진다. 사소한 충격에도 멍이 잘 든다. 밤중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휘청거린다. 이 모든 증상은 뼈와 근육이 동시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놓치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단 5가지 영양소 조합을 챙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주장과 신장에 무리를 준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지요.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단백질을 무턱대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처럼 동반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균형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바로 그 균형, 즉 뼈와 근육을 동시에 살리는 필수 영양소의 조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왜 그동안 효과를 못 봤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혹은 시골 마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듭니다. 저도 힘들었는데 이제 함께 해보겠습니다라는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영양소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뼈를 다시 세우고 근육을 되찾아 손주와 뛰놀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길잡이입니다. 시작은 지금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으신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뼈와 근육을 잃지 않고 지키는 방법을 손에 넣으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지키려면 칼슘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유를 억지로 마시거나 칼슘 보충제를 챙기시지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칼슘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뼈로 가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돌처럼 굳어 혈관에 쌓이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 불립니다. 피부가 햇볕에 닿을 때 생성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어 뼈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돕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즉, 칼슘이 자동차라면 비타민 D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길을 잃지 않게 안내하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처럼 햇볕이 충분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외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자외선을 피하려는 습관도 한몫합니다. 결국 나는 우유를 매일 마시는데 왜 골다공증이 올까라는 의문은 비타민 D가 부족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유럽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겨울철에도 낙상과 골절이 적습니다. 비결은 뭘까요? 바로 생선 간류를 꾸준히 먹기 때문입니다. 대구 간류 같은 음식은 칼슘은 적지만 비타민 D가 풍부해 칼슘을 효율적으로 뼈에 전달합니다. 반면 햇볕이 강한 나라에 사는 노인분들 중에서도 뼈가 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타민 D 합성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얼마나 먹어야 충분한가라는 문제입니다. 일부 학자는 하루 400IU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최소 800배 1000IU 이상을 권장합니다. 아직도 논쟁이 진행 중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칼슘만 강조하는 시대는 끝났고 반드시 비타민 D와 함께 접근해야 한다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으로 섭취 멸치, 두부 치즈로 칼슘을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로 비타민 D를 챙기세요. 햇볕 쬐기 하루 15분 정도 오전 10시 오후 3시 사이에 팔과 얼굴에 햇볕을 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균형 잡힌 보충제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칼슘제를 열심히 먹는데도 뼈가 계속 약해집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면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결국 칼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뼈는 여전히 허술하고 근육은 지탱할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나요? 나는 지금 칼슘만 챙기고 있지는 않은가? 햇볕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쬐은 게 언제였나?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뼈와 근육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도 골밀도 검사의 수치가 달라지고 무릎과 허리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단 한 가지 변화만 더해보십시오. 칼슘을 드실 때 비타민 D를 꼭 함께 챙기시는 것.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70대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근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고기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는 말, 아마 평생 들어오셨을 겁니다. 실제로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 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저절로 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려면 그 뒤에서 조용히 돕는 조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그중 특히 중요한 역할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다시 근육 단백질로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마그네슘은 그 벽돌을 쌓아 올리는 미장공 같은 존재입니다. 벽돌만 잔뜩 쌓여 있고 쌓아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흩어지고 맙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70%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흰쌀밥, 흰빵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마그네슘 함량이 낮습니다. 반대로 잡곡 견과류, 시금치 해조류 같은 음식은 마그네슘이 풍부하지만 요즘 식탁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단백질 보충제만 먹었고 다른 그룹은 단백질 보충제에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단백질만 먹은 그룹은 근육량 증가가 미미했지만 단백질, 마그네슘 그룹은 근육량이 뚜렷하게 늘고 낙상 위험도 감소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근육 합성에는 단백질만큼 마그네슘이 중요하다. 물론 학계에는 이견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마그네슘 부족이 심하지 않다면 굳이 추가 보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점점 많은 임상 연구들이 노년층은 마그네슘 결핍이 흔하고 단백질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식단에 견과류 한 줌, 추가 아몬드, 호두 땅콩은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잡곡밥으로 전환 백미 대신 현미 보리 귀리를 섞으면 마그네슘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녹색 채소 챙기기, 시금치 케일 다시마 같은 채소와 해조류는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기를 열심히 먹는데도 힘이 붙지 않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느낌. 그 이유가 바로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만 들어가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 마그네슘은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뼈의 단단함을 만든다면 마그네슘은 뼈의 유연성을 지켜줍니다. 유연성이 없는 뼈는 쉽게 부러집니다. 결국 마그네슘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자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단백질과 함께 마그네슘까지 챙기고 있는가? 내 식탁에 언제 마지막으로 시금치나 잡곡밥이 올라왔던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백질에 마그네슘을 더하는 순간 근육은 다시 살아 움직이고 뼈는 쓰러지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이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실천하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드실 때 마그네슘이라는 숨은 파트너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살리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메가3를 심장에 좋은 지방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나 콜레스테롤 이야기가 나오면 오메가3를 떠올리죠.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뼈와 근육을 동시에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점입니다. 먼저 근육부터 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기름진 성분이 아니라 근육 속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신호를 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더뎌지는 근육 저항성이 나타나는데 오메가3는 이 저항성을 낮추어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문이 꽉 닫힌 창고의 벽돌 단백질을 들여보내는 열쇠가 오메가3인 셈입니다. 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이 심하면 뼈를 갉아먹는 세포가 활발해져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이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뼈의 파괴를 늦추고 새로운 뼈 형성을 도와줍니다. 2010년 미국 노인 연구에서는 오메가3 섭취량이 높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밀도가 높고 골절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장수마을의 식습관에 공통적으로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그리고 한국의 일부 해안마을까지. 이 지역의 노인들은 생선 해조류, 들깨 같은 식품을 꾸준히 먹으며 평생 뼈와 근육을 지켜왔습니다. 반대로 육류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을 가진 도시에선 같은 나이에도 골밀도와 근력 차이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물론 학계의 논쟁도 존재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했을 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과 보충제는 다르다는 주장이지요. 또 어떤 학자는 지나친 오메가3 섭취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균형입니다. 자연식품을 통해 꾸준히 하지만 과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정어리. 일주일에 2~3회가 이상적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 들깨, 아마씨, 호두 같은 견과류. 생선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대안입니다. 보충제 활용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은
의사 상담 후 보충제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생선을 몇 번이나 먹었는가? 혹시 손에 꼽을 정도라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골밀도 검사에서 이미 골다공증 단계였고 근육도 줄어들어 걷는 게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살펴보니 육류와 빵국수 위주였고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후 식단을 바꿔 연어와 멸치를 자주 드시고 견과류를 곁들인 지 6개월 만에 골밀도 수치가 상승하고 근육 검사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심장을 위한 기름이 아닙니다. 뼈를 단단히 근육을 유연히 지켜주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니라 이런 질 좋은 지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 속에 생선이 있나요? 없다면 이번 주 장보기 목록에 꼭 추가해 보십시오. 오메가3의 꾸준한 힘이 여러분의 삶을 10년은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비타민 K 하면 흔히 피를 굳게 하는 성분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비타민 K1은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지요. 그런데 덜 알려진 형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이 K2야말로 뼈와 근육 건강을 동시에 살려주는 숨은 열쇠입니다. 칼슘을 많이 섭취했는데도 여전히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이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비밀은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이나 연조직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칼슘이 엉뚱한 곳에 남으면 혈관이 굳어지고 동맥경화가 심해져 심장 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칼슘을 뼈로 안전하게 운반해주는 교통경찰이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에 따르면 K2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골다공증 발생률이 낮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줄었습니다. 뼈와 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이중 안전망 역할을 한 셈이지요. 그럼 근육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최근 학계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비타민 K2가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해 에너지 생성 효율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더 오래 힘을 낼 수 있게 돕는 엔진 오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아직 초기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고령자의 근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K2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의 여러 임상시험에서는 이미 고용량 K2 보충제가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나토라는 전통 발효식품 덕분에 K2 섭취량이 높은데 실제로 나토를 즐겨 먹는 지역의 노인들은 골다공증 발생률이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비타민 K2를 챙기는 방법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발효식품 나토치즈 김치 같은 발효식품에 K2가 풍부합니다. 동물성 식품 계란 노른자, 버터간 닭다리살에도 K2가 들어있습니다. 보충제 활용, 특히 칼슘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K2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분이었는데 칼슘제를 10년 넘게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골밀도는 계속 낮아지고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보충제를 바꾸어 칼슘 플러스 K2 조합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 골밀도가 유지되었고 관절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칼슘인데 왜 이제야 효과를 보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칼슘과 비타민 D만 챙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 보충제 라벨에 K2가 함께 적혀 있는가?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비타민 K2는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주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 저녁 장을 보실 때 나토 한 팩, 치즈 한 조각 혹은 계란 몇 알을 꼭 장바구니에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뼈와 근육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2.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뼈는 단단히 세워지고 근육은 활력을 되찾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없이는 하루를 못 시작한다는 말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흔히 들립니다. 적당한 커피는 기분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고 집중력을 높이는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친 카페인 섭취가 뼈와 근육을 조용히 해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뼈부터 보겠습니다. 카페인은 신장에서 칼슘 배설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들어온 칼슘이 뼈로 가기도 전에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커피를 하루 서너 잔 이상 마시는 분들은 칼슘 보충제를 아무리 챙겨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여성은 골밀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근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각성을 주기는 하지만 과량은 신경과 근육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마그네슘 소모를 늘려 근육 경련이나 쥐를 더 자주 일으키지요. 혹시 밤에 종종 종아리에 쥐가 나시나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카페인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뼈에 좋다는 연구도 있고 적정량의 카페인은 문제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양 조절입니다. 하루 1, 2잔 정도는 오히려 이점이 많지만 그 이상은 위험을 키웁니다. 결국 얼마나 마시는가가 핵심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 점심, 저녁마다 커피를 드셨습니다. 피곤해서 커피 없이는 못 버틴다 하셨지요. 하지만 골밀도 검사를 하니 이미 골다공증 초기였습니다. 근육도 약해져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커피를 줄이고 대신 물과 보리차로 대체하며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커피를 줄였더니 밤에 쥐 나는 것도 줄고 무릎 힘도 붙는 것 같아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뼈와 근육을 지키려면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최대 5잔, 그것도 오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늦게 마시면 숙면을 방해해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커피를 드신다면 우유를 조금 섞어 칼슘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커피를 힘의 원천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 정확히 기억하는가? 카페인은 잠깐의 각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뼈와 근육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순간의 각성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손주와 산책할 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 커피잔을 손에 들 때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뼈와 근육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식탁 위에 자주 오르는 이 음식들은 간편하고 맛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좋아하다 보니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아셔야 합니다. 가공육과 과도한 소금은 뼈와 근육의 조용한 파괴자라는 사실을요. 먼저 가공육을 살펴봅시다. 햄과 소시지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산염은 가공식품을 오래 보존하고 색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쓰이는데 문제는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뼈는 점점 약해지고 근육도 힘을 잃게 됩니다. 고기를 먹었으니 단백질을 챙겼다고 안심하지만 사실은 득보다 실이 더 큰 셈이지요. 소금 역시 문제입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짠 음식을 많이 먹는 노인 그룹은
골절 위험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소금 섭취량이 많으면 고관절 골절률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육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트륨 과잉은 세포 속 칼륨 균형을 깨뜨려 근육 수축과 이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은 근육이 쉽게 뭉치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몸이 자주 붓고 무겁다고 느끼신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소금 과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소금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적당한 소금은 오히려 혈압과 신경기능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당한 수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대인의 식탁에는 가공식품 외식 반찬류에 숨어있는 소금이 이미 과도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하고 골밀도 수치도 계속 낮아졌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아침은 빵과 햄, 점심은 국물 위주의 외식, 저녁은 소금간이 강한 김치와 찌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소금과 가공육이 매 끼니마다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식습관을 바꿔 햄 대신 삶은 계란 국물은 절반만 먹기, 김치는 씻어 먹기 같은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1년 뒤 검사에서 골밀도가 유지되고 부종과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햄, 소시지 줄이기 가능하다면 주 1회 이하로 제한하고 삶은 닭가슴살이나 생선으로 대체하세요. 국물 줄이기, 찌개나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하만 섭취하세요. 김치 씻어 먹기, 소금을 줄이면서도 발효 유산균은 챙길 수 있습니다. 허브 향신료 활용 소금 대신 마늘파 후추 허브로 풍미를 더하면 짠맛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단백질을 챙긴답시고 햄과 소시지를 자주 먹고 있지 않은가? 국물 맛이 좋아서 매일 다 마시는 습관이 있지 않은가? 뼈와 근육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에 따라 조용히 무너질 수도 든든히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5년,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공육과 소금. 잠시의 맛은 주지만 평생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단맛은 우리 몸이 가장 쉽게 빠져드는 유혹입니다. 달콤한 빵케이크 음료수, 심지어는 간장이나 케첩 속에도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음식을 즐겨 먹지 않는다고 말하시지만 실제로 식단을 분석해보면 하루 권장량의 2배, 3배를 섭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 설탕 중독이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근육을 보겠습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반복적으로 출렁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단백질 합성이 방해받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달콤한 음료를 자주 마시는 분일수록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1캔 이상의 탄산음료를 꾸준히 마시는 노인의 경우 근육 감소증 위험이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뼈는 어떨까요? 설탕은 칼슘과 마그네슘 배설을 촉진해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뼈 형성 세포의 활동도 떨어집니다. 결국 뼈는 단단함을 잃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갑니다. 나는 뼈가 약하니 칼슘제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설탕 섭취를 줄여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설탕 공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연구자들이 기록을 살펴보니 그 시기에 골다공증과 당뇨병 환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설탕 부족이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준 셈입니다. 물론 설탕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설탕 자체보다 과식이 문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특히 액상과당과 정제설탕은
나이든 몸에 치명적인 독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생활에서 줄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음료수 대신 물 갈증이 나면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선택하세요. 간식 바꾸기, 케이크 대신 과일 초콜릿 대신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숨은 설탕 찾기, 케첩, 요거트. 심지어 김치 양념에도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단맛 줄이기 훈련,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지만 2주만 지나면 미각이 바뀌어 과일의 단맛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오후마다 단 커피 믹스를 마셨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하루가 버텨진다고 하셨죠. 하지만 혈당은 계속 높고 근육은 점점 줄었습니다. 결국 커피 믹스를 끊고 견과류와 허브차로 바꾸셨습니다. 6개월 뒤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근력 검사에서도 회복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단맛을 줄였더니 힘이 돌아옵니다. 신기하네요.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에 설탕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고 있는가? 내 몸의 피로와 통증이 혹시 단맛의 대가일 수 있지 않을까? 설탕은 달콤한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뼈와 근육을 무너뜨리는 배신자입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에 평생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줄여보십시오. 단맛을 줄이는 순간 뼈와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술은 오랫동안 우리 삶 속에서 위로이자 즐거움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젊을 때는 회식 자리에서, 나이가 들어서는 친구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술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음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파괴하는 강력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뼈부터 살펴봅시다. 알코올은 뼈 형성 세포,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는 오히려 활성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매일 술을 마시는 고령자의 경우 고관절 골절률이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육에도 타격이 큽니다. 술은 단백질 합성 과정을 방해하고 근육 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근육이 쉽게 손상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시는 분일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고 회복 속도도 늦습니다. 혹시 술을 마신 다음 날 평소보다 다리가 무겁고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것이 바로 술이 근육을 약화시킨 신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조사에서 하루 한두 잔 이하의 적당한 음주는 일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학계는 크게 나뉘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는 주장과 노인에게는 안전한 음주량이 따로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자 즉 노인에게는 적당한 음주조차 위험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같은 양의 술도 더 큰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을 드셨습니다. 그 정도는 가볍게 즐기는 거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검사해보니 골밀도는 심각하게 낮아져 있었고 근육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술을 줄이고 단백질과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챙기도록 권했습니다. 1년 뒤 다시 검사했을 때 골밀도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고 근력 검사에서도 뚜렷한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줄이니 다리에 힘이 붙는 게 느껴집니다. 손주와 놀아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빈속에 술 마시지 않기 뼈와 근육 손상을 더 빠르게 촉진합니다. 주 2회 이하, 하루 1, 2잔 이내 의사들이 권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물과 함께 술 한 잔에 물 한 잔을 곁들이면 탈수를 막고 근육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체 활동 찾기 술자리 대신
산책차 모임 같은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술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내 몸의 피로와 근육 약화가 혹시 술 때문은 아닐까? 술은 잠시의 즐거움과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뼈의 취약함과 근육의 무너짐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몇 시간의 기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의 건강한 삶 아닐까요? 오늘 저녁 술잔을 드실 때 이 한마디를 떠올려 주십시오. 이 술잔이 내 뼈와 근육을 갉아먹고 있지 않은가?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올해로 72세가 된 한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는 늘 밝은 분이었지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의 모습은 무척 무거워 보였습니다. 선생님, 계단이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올라가도 무릎이 후들거리고 숨이 차서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의자에 앉으시는데 그 순간 이미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보였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골밀도는 낮아져 있었고 근육량도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겠죠. 라며 체념하듯 웃으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뼈와 근육을 지키는 길은 있습니다. 그분과 저는 함께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볕을 쬐며 15분 산책하기 단백질과 마그네슘을 챙기는 식단 일주일에 2번은 연어나 고등어를 드시는 것.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K2가 함께 들어있는 보충제를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손주와 함께 놀고 싶다는 마음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계단이 덜 힘듭니다. 예전엔 2칸 오르면 쉬었는데 이제는 한층도 거뜬합니다. 검사 결과 역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골밀도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근육량은 오히려 소폭 늘어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기력하고 집안에만 계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작은 등산 모임에도 나가고 계셨습니다. 가족분들은 아버지가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찾으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작은 변화를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반응하더군요. 이제는 제 몸이 다시 저를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뼈와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하고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미 늦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어르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72세에도 계단을 오를 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내 뼈와 근육은 오늘 내가 내린 선택에 어떻게 반응할까? 그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오늘 산책길에서,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68세의 할머니였습니다.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단순히 건강검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손주랑 놀아주고 싶은데 금방 지쳐요. 조금만 앉았다 일어나도 허벅지가 후들거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은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았고 골밀도 역시 감소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손주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먼저 작은 희망을 심어드렸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뼈와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며 칼슘, 비타민, DK2, 단백질,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 같은 필수 조합을 안내했습니다. 식단에는 나토, 시금치, 연어, 멸치, 견과류가 자주 오르도록 했고 커피와 가공육 단 음식을 줄이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며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움직인 건 바로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자라는 말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날부터 하루 10분씩만 산책하고 식탁에 단 하나의 음식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녀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이제 손주랑 놀이터에 같이 가도 힘들지 않아요. 예전엔 2-3번만 미끄럼틀을 태워줘도 지쳤는데 요즘은 제가 먼저 달려가서 놀아요. 검사 결과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골밀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근육량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혈당과 혈압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녀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몸이 나아지니까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나는 이제 짐이 아니라 손주와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뼈와 근육의 회복은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자신감과 가족과의 관계까지 되살리는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되찾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나는 이제 무거운 짐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68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단 한 걸음, 단 한 끼의 선택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뼈와 근육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손주와 함께 뛰놀 수 있는, 자유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기쁨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곧 내일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주는 5가지 영양조합과 조용히 해치는 4가지 위험 요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으실 겁니다. 좋은 조합,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단백질 플러스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K2, 나쁜 습관 지나친 카페인 가공육과 소금 설탕 술.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밀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 매 끼니의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미 늦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몸은 결코 늦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영양을 주면 반응합니다. 작은 변화를 주면 회복합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에도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뼈와 근육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통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걸을 수 없게 되고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되고 가족과 손주의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뼈와 근육이 살아있으면 손주와 놀이터를 달리고 여행 가방을 스스로 들고 아침마다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5가지 영양소와 4가지 주의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커피 한 잔을 줄이고 햄 대신 계란을 선택하고 설탕이 든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술잔을 비우기 전에 멈추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뼈와 근육을 다시 살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비타민 K2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설탕이 근육을 망친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어떤 부분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뼈와 근육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과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